이번 순서 월도 스님의 고민 상담소 순서입니다. 비대면 시대, 여러분과 전화로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어떤 분이 전화 주셨는지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님. 네, 어디서 전화 주시죠? 네, 여기 서울 불광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네. 저 나름대로 굉장히 이제 불교에 대해서 열심히 좀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런데 열심히 하는 데 비하면 항상 결과가 서운한 거예요. 네. 결과가 항상 미약한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노력도 안 하고 바라면 사실 좀 그러겠죠. 근데 네. 저 나름대로는 제 기준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네. 부처님이 보시기에 제가 노력한다 그러면 많이 모자라겠죠. 네. 근데 이제 제 기준으로 노력하는 데는 진짜 제 나름대로 엄청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 네. 제가 가게를 하면서도. 그런데 그게 비하면 이렇다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네, 노력한 만큼 대가가 오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많이 섭섭하다. 그게 항상 아쉬움으로 남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제가 제대로 이렇게 바르게 신생생활을 하는 거 맞나? 아니면 뭐가 잘못됐나? 네. 아니면 제가 전생에 뭐 좀 업장이 많은가? 뭐 이렇게 이제 제 나름대로 자꾸 그걸 갖다가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이러지? 그러면 우리 아저씨는 그런 대로 잘 돼요. 네. 근데 항상 제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저는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그러는지. 이 지금 질문 주신 내용이 보면 이제 많은 불자님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어떤 사람은 적게 노력하는데도 잘 되는 경우가 있는데 나는 많이 노력하는데도 안 된다라고 하는 쪽의 생각을 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의 그 법구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악한 사람이 복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아직 악의 열매가 익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고요. 선한 사람이 화를 당하는 수도 있는데 그것은 또한 선의 열매가 익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개성이 있습니다. 네네. 우리가 불교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보면 공덕을 짓거나 노력을 하는 행위 결과가 무슨 슈퍼에서 물건 사듯이 그 결과가 올 거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자체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보살님. 보살님 노력한 부분은 언제 와도 반드시 그 결과가 올 거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보살님 기도에서 남편이라도 잘 되면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것마저 안 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면 농사를 짓는 모습을 보면 그 농사의 씨앗이 보면 1년 만에 생산을 하는 경우도 있고 10년 만에 생산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시간을 우리가 멀리 두고 생산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보살님이 지금 선행을 하거나 신행을 하는 부분의 결과는 결코 어디로 가지 않을 겁니다. 단지 한 가지 꼭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은 바람이 있는 기도를 하기보다는 바람이 없는 기도를 하시는 것이 원칙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내가 노력한 것만큼의 대가는 어디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을 꼭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내가 불심을 깊이 있게 가지고 노력을 하고 열심히 보시를 하고 정진을 했다면 그 결과는 언제 돌아올 거라고 하는 걸 기다리지 말고 반드시 내게 돌아올 거라고 하는 부분의 생각을 가지고 신심 굳게 신행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람이 없이 꾸준하게 노력하다 보면 반드시 좋은 결과로 결코 내가 하는 행위가 어디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신행 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보통 보시를 하면은요, 네. 절에 보통 보시를 많이 하잖아요. 네. 절에 가서 하는 보시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생활에 하는 보시하고 어떤 것이 공덕이 더 큰지 알고 싶습니다. 그 공덕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질문 주신 내용을 보면 절에 가서 보시를 하는 부분과 네. 세속에서 개인적으로 좋은 일을 위해서 보시를 하는 부분의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궁금하신 것이죠? 네, 어떤 것이 더 수승한지. 우리가 이제 절에서 하는 보시는 그 보시를 통해서 일체 중생을 구제합니다.
네. 절에 내가 보시를 하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쓰여지기보다는 그 네. 사찰을 찾는 모든 신도들에게 부처님의 법문이 정해지고 불심을 일깨우는 부분이 역할을 할 수 있겠죠. 네네. 또 세속에서 우리가 그 보시를 한다고 하면 어느 개인에게 베푸는 부분이 행위를 통해서 보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네네. 그래서 하나를 통해서 다수의 이익을 주는 부분이 절에 하는 보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네. 세속에서 하시는 보시는 내가 개인적으로 인과를 맺는 부분이 보시의 결과가 가능하다라고 해석한다면 그 판단은 보살님이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네. 이게 전화 통화하는 김에 하나만 더 여쭤도 괜찮겠습니까? 네, 네. 저기 천도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네. 보통 사찰에서는 천도제를 뭐 예를 들자면 우리 불자 입장에서 보면 어느 정도 해야지 되는지, 아니면 이거를 천도제를 계속 해줘야 되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하고 안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언제 마무리가 되는지 이거를 가늠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항상 궁금했었어요. 네. 그리고 또 이 천도를 잘 하고 나면 네. 그 다음 저녁에 뭐 누워 잘 때 뭐 꿈에 선몽을 해준다든가 이런 게 있대는데 저는 그런 경험을 전혀 한 적이 없거든요. 네. 이걸 계속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게 어느 정도 돼가 중단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네. 이거 한도 끝도 없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요 정도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또 해달라고 그러네 뭐 이렇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한, 좀 명확한 답을 주셨으면 해요. 먼저 이제 그 천도제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천도제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백중천도가 있고 영산대제가 있고 수륙대제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남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것보다는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실천하는 부분이 진정한 효도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언제까지라고 하는 부분이 선을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 자체가 진정한 효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부담이 아닌 내가 그 행위를 통해서 내 생활에 크나큰 어려움이 닥쳐오거나 생활에 곤란함이 만들어진다면 그런 어려움을 극복해서까지 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내가 하루 세끼 밥을 먹듯이 내 부모나 내 조부조상도 역시 편안함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효도하려고 하는 부분이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 자체가 진정한 천도의 의미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꿈에서 뭘 봤다 안 봤다라고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천도제를 하고 난 이후에 기분이 좋다면 그것으로서 효도를 다했다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한 영산대제나 천도제의 의미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큰 부담이 없이 행할 수 있는 효도의 장례니만큼 마음으로 가능하면 실천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안 하셔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면 안 될까요? 괜찮습니다. 제가 살생의 개념에 대해서 좀 알고 싶는데요. 살생. 예, 살생. 네. 불자 5개 중에서 살생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 부분에서는, 이 살생이 꼭 예를 들자면 상대를 이렇게 우리가 해야만 살생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저는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음식을 먹을 때요. 네. 굉장히 많이 걸림이 옵니다. 예를 들자면. 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산낙지를 먹고 싶어요. 네. 네? 근데 산낙지를 먹고 싶은데 그게 마음에 걸림이 생기는 거예요. 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그거를 해야 되는 건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우리 그 마음이 아주 착하시고 여리신 보살님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안 먹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부분은 먹는 거고 굳이 안 먹어도 되는 부분을 억지로 먹을 이유는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사건건 모든 부분을 다 마음에 걸린다고 그러면 안 먹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서 그 부분을 최소한으로 먹고 먹은 것만큼 세상에 돌려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불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사연 주신 보살님께서 아주 여러 가지 부분의 장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불자로서 조상을 위하는 마음, 또한 살생에 대한 부분의 마음, 여러 가지 부분의 사연을 주셨는데 우리 불자들이 생활을 하면서 항상 당당할 수만은 없습니다. 스스로가 최소한으로 취하고 최대한으로 베풀 수 있는 부분이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그것 자체가 진정한 불자의 도리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좋은 마음으로 행복한 삶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합니다. 월터슴의 고민 상담소, 어떤 이야기도 좋습니다. 평소 답답한 마음 이 시간에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남겨주시면 저희가 먼저 전화를 드리고요. 저와 통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사연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지금 스피커 꺼야 됩니까? 아니면 바로 말을 해야 됩니까? 네, 말씀하셔도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어디 사시는 누구죠? 여보세요?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십니까? 아, 부산에 살고 있는, 네. 네. 네, 보살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보살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네. 고민이 있으신지요? 네?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습니까? 저희 아드님 때문에 전화를 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저희 아들이요. 네. 초등학교 다닐 때는 굉장히 수학 공부도 잘하고 착한 아이였어요. 네. 중학교 다니고 나서는 좀 이렇게 게임 위주로 많이 빠지고요. 네. 거기서도 또 부모님이 또 이거 생년의 일에 알아가지고 온라인 게임 같은 걸 많이 좀 하고 학원도 보내놓으면 좀 그쪽을 많이 빠지고 네. 하고 또 고등학교 가서는 아예 공부에는 취미가 없고 네. 수업 시간에 내 이제 좀 이렇게 시간만 보내다가 그래갖고 이제 군대를 갔다 왔어요. 군대 가기 전에도 조금 게임을 하다가 네. 학교도 개우개우 그것도 2년째 하나 있는 그걸 했는데요. 네. 그러다가 또 이렇게 또 집에 있으면 너무 무기력하니까 제가 알바를 시켰어요. 마트 같은데. 네. 그래갖고 그런 데 다닐 때는 조금 자신감도 있고 일도 잘하고 돈에 대한 관념도 있고 좀 그렇게 했는데요. 네.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노트북이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게임을 네. 게임이 이제 올라가고 대출을 하는 방법을 알아가고 대출을 하면서 게임이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때는 제가 처음이지 싶어가지고 대출을 이제 승인이라고 하니까 대출이 그때 당시는 500이었다고 하는데 네. 저한테 거짓말하고 1,000만 원을 제가 적금 같은 걸 해서 주었는데요. 예. 그때부터 나를 속이고 계속 돈도 안 갚고 이렇게 대출하면서 막 이렇게 게임을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너무 이게 자제도 안 되고 병원에 가면은 또 의사 선생님 상담도 하고 이래 했지만 계속 이래 보세요 저래 보세요 하지만 자기 자신을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네. 우리 아저씨가 뇌경색이 와가지고 중환자실에서 응급실에서 이제 병원을 올라갔는데도 네. 와가지고 울고 하더니 그날 저녁에 또 게임하러 가는 거예요. 네. 상황 판단도 너무너무 안 되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이제 애한테 이제 자제도 안 되고 애가 바깥으로 돌면서 정신이 빠지는 그런 행동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자기 의사 없이 병원에 좀 있다가 나왔습니다. 네.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예. 선생님이 또 붙여가지고 생활을 잘 하고 예. 직장도 제가 또 그제에 있는 조선소도 잘 들어갔습니다. 네. 해가지고요. 네. 근데 조선소 딱 가자마자 첫 달 월급 타고 또 게임을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저희 아들이 그걸 차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핸드폰이 없지만 며칠 전에 또 핸드폰 뺏기가 온 거예요. 네. 그래서 핸드폰이 없으면 마음이 편해요, 솔직한 말로. 근데 요즘 핸드폰 없이 일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런데 핸드폰만 있으면 그것 갖고 이제 선불보험 같이 이제 그 돈을 다 까먹고 핸드폰 팔아버리고 또 번호 바꾸고 기계 바꾸고 계속 핸드폰만 보면은 애가 거기에 빠져드는 가는 거예요. 돈이 없다 보니까. 우선은 지금 보살님 얼마나 답답할지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싶고요. 근데 문제는 좀 시간을 두고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예. 이미 게임 중독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미 예. 환자라고 봐야 되는데 예. 그를 환자라고 보지 않고 그냥 야속하게만 보고 그래서 자꾸 현실적인 어떤 삶하고 연계를 자꾸 시키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환자가 현장에 나가다 보니까 또 다른 부분이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 반복하는 일이 만들어지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은 직장을 잡거나 일을 하는 게 우선이 아니고 게임 중독을 먼저 치료를 하고 네. 완벽하게 치료가 되고 난 이후에 그때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게 방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우선 듭니다. 네. 그래서 우선 보면 핸드폰 없는 세상이 없고 그래서 그 핸드폰에 노출되어지다 보면 또 그를 통해서 자꾸 게임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끌려가는 부분은 자기 의지와 관계없는 일종의 중독성, 즉 병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우선은 그 게임 중독 프로그램을 좀 찾아서 치유를 먼저 네. 해보시고 그러고 난 이후에도 너무 빠르게 사회에 적응을 시키려고 애쓰지 말고 네. 저 핸드폰이나 게임의 어떤 그런 환경이 없는 절 같은 데 가셔가지고 오랫동안 좀 마음 수련을 하고 난 이후에 건강한 마음을 되찾고 난 이후에 사회생활을 시켜보는 게 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 그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일도 저하고 같이 하는데요. 네. 예, 예. 일도 같이 가는데 그것도 이제 자기가 기분이 좋으면 가고 기분 안 좋으면 안 가고 진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살님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네. 일단 아드님을 일을 시키는 걸 목적으로 가지 마시고 네. 우선 치료를 우선 하시고 네. 그 치료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컴퓨터가 없고 휴대폰이 되지 않는 공간을 찾아서 수개월이 됐든 수년이 됐든 마음 건강을 먼저 회복하고 난 이후에 일을 선택하는 게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 구인사 같은 데 가셔가지고 네. 몇 개월, 몇 달 아니면 뭐 1년 이상 열심히 기도해 가면서 마음 치유부터 하라고 가르치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보살님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마음 잘 추스르시고. 나이는 33살이고. 네. 저는 얼마나 요즘에 절박한지 밤에 네. 잠은 안 오고 또 치료를 내가 절에를 갔는데요. 네. 일주일 동안 같이 잘 있었어요. 네. 그러더니 엄마 나 병원 갈래 하면서 절에서 못 견디는 거예요. 절에서 기도도 안 하고. 그래서 절에 가는 네. 게 우선이 아니고 우선은 네. 게임 중독 그 치료를 먼저 하고 예.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난 이후에 설득을 통해서 절에도 본인 스스로가 마음을 내서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보살님 힘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너무나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그 편리함이 너무나 많은 부분이 고통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사연 주신 분의 내용을 들어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33살이면 이미 부모님을 걱정하고 부모를 봉양해야 될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을 하시고 어머니가 고생을 하시는데도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정상적 사고의 주인공이 아닌 게임 중독이라고 하는 환자입니다. 이런 환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 사회적 관심도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게임 중독을 통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는 내용들이 많이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와 사회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관찰해보고 그들의 고통을 건져내기 위해서 애쓰는 사회 환경도 요구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하루빨리 젊은 청년이 바른 정신으로 돌아와서 참던 부분의 삶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기원을 해봅니다. 오삼이구님 반갑습니다. 월도 스님께 어떤 질문 있으신가요? 저는 마음을 비운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뜻이요? 네. 많은 스님들의 법문을 들어보면 늘 마음을 비워라, 그러면 편안하고 행복해진다고 하시는데 마음을 비운다는 것이 과연 어떤 뜻이고 어떻게 실천하는 것인지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시군요. 그럼 월도 스님께 해답을 구해보도록 하죠. 초대하겠습니다. 마음을 비운다라고 하는 부분을 너무 그렇게 고차원적으로 고민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키지 않아도 목표가 생기고 그 목표라고 하는 부분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스스로도 알지 못하게 욕심이 생깁니다.
욕심이 목표가 생겼을 땐 탐심이라고 그 탐심이라고 하는 부분을 바탕으로 갈등과 가래가 생겨나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비운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내가 노력한 것만큼의 세상을 담으려고 생각을 하면 세상은 편안합니다. 그런데 내 능력이나 내가 노력은 생각하지 않고 그 이상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내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원망하는 마음과 스스로 고통스러움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얘기는 욕심을 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대가를 바라기보다는 노력을 성실하게 하고 노력한 것만큼의 환경 속에서 편안함을 얻어내는 것 자체, 그것이 바로 마음 비운다라고 하는 부분의 얘기의 본질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원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세상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미 누군가에게 평가를 받겠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내가 하는 부분 자체가 최선을 다하는 거에 만족하고 적지만 적은 거에 만족할 수 있는, 그래서 소욕지족하라고 하는 부분이 가르침이 있습니다. 적은 욕심으로써 만족을 갖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마음 부함의 실천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냥 흘려보내는 우리 속담에는 우리가 늘 새겨야 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급히 먹은 밥이 목이 맨다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빨리 먹는 밥에 체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급하다고 서두르다 보면 오히려 일을 그르칠 때도 많습니다. 한 템포 쉬어가는 여유를 가져보는 시간, 하루에 꼭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